아침에 방금 하려던 말을 잊고 잠시 멈춰 서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끝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은요. 분명히 물건을 두었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해 집 안을 한참 헤맨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3명 중 1명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속 환경 변화를 이미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조용히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검사 수치도 처음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68세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매일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속 시간을 자주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고 가족이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도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지요. 그분은 안도하면서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멍해지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뇌를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뇌는 청소차가 밤새 다니며 쓰레기를 치웁니다.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이 잠자는 동안 말끔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청소 시스템이 점점 느려집니다. 청소차가 줄어들고 길이 막히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골목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물질은 단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세포 사이에 조금씩 끼어들어 전기신호가 오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의 속도, 판단력,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는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쌓이는 걸까요?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생활 습관이 더 결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뇌는 가만히 두면 더 빨리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약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스스로 청소하도록 돕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음식과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뇌 속 찌꺼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한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뇌의 녹은 언제, 어떻게 쌓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라는 도시의 이야기 말입니다. 젊을 때는 밤마다 청소차가 쉬지 않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골목에 쓰레기가 남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오늘 이 섹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에 나쁜 물질이 쌓인다면 그건 병이 생겼을 때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병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뇌 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물질은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찌꺼기 중 하나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문제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409 50대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청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흐르며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내듯 제거합니다. 마치 새벽에 도로를 물로 청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며 염증 반응이 잦아집니다. 그 결과 청소 속도는 느려지고 일부 찌꺼기는 신경세포 사이에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뇌의 신호 전달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10년, 15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됩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로 넘기게 되고 70대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 물질이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을 끊는 결정적 방아소해라고 봅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많을수록 뇌 기능이 둔해지는 경향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잠을 깊게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뇌의 청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쌓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뇌 환경을 바꾸면 축적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과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은 염증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뇌 청소 시스템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단, 아무 음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초기에 놓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68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지요. 이번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걷고 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족력도 뚜렷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치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같은 문단을 2번 읽게 되고 TV를 보다가 줄거리를 놓치고 대화 중에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본인은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라고 넘겼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요. 눈빛이 멍해졌어요. 이 한마디가 진료실을 찾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고 뇌 MRI에서도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안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는요? 대체로 간단히 드시고 과일은 주스로,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커피는 하루 두세 잔이 기본이었죠. 이때 제가 설명드린 비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뇌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청소가 밀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청소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음식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이미 진행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환경을 바꾸면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는 방향을 막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약보다 먼저 생활과 식사를 조정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고 뇌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피하고 무엇보다 뇌 청소에 필요한 재료를 조금씩 채워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머리가 덜 흐릿합니다. 아침이 좀 다르네요. 이 말은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뇌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작은 변화들, 정말 나이 탓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전환점, 즉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떠올릴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제가 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치매는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서서히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의 속도가 느려졌고 생각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감정도 예전보다 둔해졌습니다. 웃음이 줄고 짜증은 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기억력 검사 하나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치매의 시작은 기억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뇌세포가 살아있는 환경, 즉 혈류, 염증, 영양, 그리고 노폐물 제거 능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기억력 저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의 뇌를 보면 신경세포가 한꺼번에 죽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채 버벅거리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전화선은 있지만 잡음이 너무 많아 통화가 끊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잡음의 정체 중 하나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쌓여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신경세포 사이에 끼어들어 신호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진다 기보다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꽤 많은 양이 있어도 비교적 잘 지내십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물질은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산소만 있어도 안 나지만 불씨와 산소가 만나면 위험해진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 자체보다도 염증, 혈관 문제, 영양 결핍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희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염증과 혈관, 영양 상태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병원 검사에서 아직 괜찮다고 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안심은 하셔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매는 문턱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경계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5년 뒤 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있을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뇌 환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약이 아닌 음식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뇌의 환경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미 쌓이기 시작한 뇌 속 찌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약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재 의학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약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의학계의 관심은 점점 뇌가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하루 에너지 사용량의 약 20%를 혼자서 소비합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재료의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에 좋다는 음식이면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는 음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낮추고 신경세포 사이의 환경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음식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뇌세포는 녹이 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둘째,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염증은 청소 시스템을 느리게 만듭니다.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는 뇌가 찌꺼기를 치울 여유를 잃게 됩니다. 셋째, 신경 전달을 돕는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신경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살아남습니다. 이 연결을 돕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찌꺼기의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음식이나 선택하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음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특정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기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속도를 바꿉니다. 빠르게 내려가는 길을 완만한 내리막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뇌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뇌 청소를 돕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음식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함께 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돕는 음식은 하나의 영웅이 아니라 팀에 가깝습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고 함께할 때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음식은 사과. 그것도 껍질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만 이 과정에서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뇌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뇌를 위해서라면 씹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김, 즉 마른 해조류입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B12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은 뇌 위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B12 수치가 안정적인 그룹에서 뇌 위축 속도가 최대 30%까지 느려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탄닌 성분이 B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 그 중에서도 반숙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집중력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너무 익혀서 노른자가 퍽퍽해지면 이 콜린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카레. 정확히 말하면 강황과 후추의 조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결합해 이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흡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후추 속 피페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수십 배 이상 높여줍니다. 단, 후추는 불을 끈 뒤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차가운 상태로 먹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신경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단, 열을 가하면 쉽게 산화되므로 절대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냉장 보관 후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음식들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시간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10년 뒤 기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5가지 음식을 언제, 어떻게 배치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하루 흐름 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효과를 내려면 뇌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뇌는 밤사이 청소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때는 신경세포막이 비교적 열려있고 지방산과 같은 재료를 받아들이기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의 들기름 한 숟갈이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소량의 좋은 지방은 오히려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이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침 식사로 반숙 달걀과 김을 함께 드시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와 이를 돕는 비타민이 동시에 공급됩니다. 이때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셔야 비타민 B6B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점심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카레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 맵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황과 후추의 조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추는 반드시 불을 끈 뒤에 뿌려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멍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고 뇌 혈류도 잠시 느려집니다. 이때 단 것이나 과자를 찾기 쉽지만 뇌를 위해서는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를 자극하고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루 이틀 지킨다고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뇌는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신호를 주면 뇌는 그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리듬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챙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5가지 중 3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요. 아침 들기름, 반숙 달걀, 오후 사과. 이 3가지만으로도 뇌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늘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뇌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아주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스로 효과를 지우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섹션에서 그 이야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과일 주스입니다. 사과가 뇌에 좋다고 해서 갈아서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염증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사과는 반드시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2번째 실수는 커피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직후 커피를 드십니다. 특히 김이나 달걀을 먹은 뒤 바로 커피를 마시면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뒤가 좋습니다. 3번째는 기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름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들기름이나 오메가3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의 종류와 상태입니다. 좋은 기름을 높은 열에 노출시키면 독이 되지만 생으로 소량 섭취하면 오히려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쓰는 것은 약을 끓여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한 가지만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만 많이 드시거나 카레만 집중적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뇌 청소는 팀플레이입니다. 항산화, 염증 완화, 신경 전달, 막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거리입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한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해지는 시점을 늦추는 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나는 뇌를 돕는다고 하면서 혹시 매일 방해하고 있는 습관은 없을까요?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속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메시지만은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뇌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치매를 운명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고 시작되면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뇌 속 환경이 조금씩 흐려지며 수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은 분명히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에 쌓이는 찌꺼기는 갑자기 생기는 독이 아니라 치워지지 못한 생활의 부산물입니다. 이 찌꺼기가 많아질수록 신경세포는 서로 멀어지고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반숙 달걀과 김으로 시작하는 아침, 불을 끈 뒤 더하는 후추 한 꼬집의 카레, 오후에 천천히 씹는 사과 한 개.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7일만을 권해드립니다. 7일 동안 가능한 것 3가지만 지켜보세요. 아침 들기름, 반숙 달걀, 오후 사과.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아침에 머리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는지, 대화 중에 생각이 조금 덜 끊기는지 조용히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방향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나한테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말부터 정정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스스로와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작을 지켜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이야기 나눈 의사이자 동행자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